테스트하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DC 볼트는 직류 볼트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ohm은 저항값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C 볼트는 교류 볼트를 측정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없는 테스터기도 있는데 1.5V와 9V의 배터리 배드냐 굿이냐에서 배터리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50 DC mA는 전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하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AC 볼트와 DC 볼트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측정하시려면 AC는 교류예요. 교류.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콘센트에서 나오는 전기는 다 교류예요. 그래서 220V의 시간에 따라서 파형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정연파 교류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 그런데 이게 220V에 1초에 60번 파형이 그려진다고 해서 60Hz. 그래서 전기 기기 뭐 이렇게 TV나 뭐 이렇게 그런 기기를 보시면 이게 이제 220에 뭐 60Hz라든가 50Hz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콘센트는 220V 60Hz라는 거를 일단 알고 계시고, 대부분 이걸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DC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류인데, 이것은 시간에 비해서 일정한 값을 갖죠. 일정한 값. 이 배터리에다가 측정하려고 준비했는데 이게 3V예요. 그러면 얘는 그냥 파형이 없어요. 극성이 분명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항 같은 경우는 전선이 끊어졌나 안 끊어졌나 대부분 그걸 확인할 때 사용하거든요. 일단은 측정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콘센트에서 연결했거든요. 220V 콘센트. 그러면은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는 교류 250에 놓게 되면은 이 50 맥시멈을 넘어가기 때문에 220을 측정할 때는 250이나 500에 놓으셔야 돼요. 500에 놓으시면 이 50이라는 값에서 220이기 때문에 20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정확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250에 놓고 250 숫자 써 있죠. 200에서 220 단위까지 정확하게 오느냐, 좀 더 정교하게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50에 놓고요. 교류기 때문에 ACV 250에 놓고, 그 다음에 물론 이 측정 기구가 절연체지만 이제 전기 같은 경우 1차적, 2차적 안전을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요. 그 다음에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데나 극성 없이 꽂으시면 돼요. 근데 플라스틱이 막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들이 젓가락을 꽂으면 큰일 나니까 감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꽂으면 이 플라스틱이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이 두께가 콘센트 두께가 아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정확하게 200과 250 그 사이에서 약간 밑으로 해서 22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정확하죠. 그래서 이렇게 교류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이렇게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DC 직류 같은 경우는 보통 자동차에서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게 최저 단위 10인데 자동차는 대형 차량 같은 경우는 24V,
승용차 같은 경우 12V 측정되기 때문에 여기에 놓게 되면 이 맥시멈 10 숫자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기계가 고장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측정할 때는 50, 자동차는 50에 놓고 측정하는 게 이 맥시멈 50이 있기 때문에 12V면 요 10 조금 넘을 것이고 24V면 요 20에서 조금 넘어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읽으셔야 되는데 지금은 배터리를 두 개 제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측정하기 위해서는 3V, 1.5V이기 때문에 10으로다가 맞춰놔야 측정이 좀 제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이 자동차 리모컨 배터리인데요. 이거는 측정해 보겠습니다. 직류는 극성이 있습니다. 극성이. 그래서 보면 자세히 보시면 플러스라고 써 있습니다. 플러스는 빨간색. 여기 보시면 플러스는 빨간색. 3V이기 때문에 장갑을 안 끼고 그냥 이렇게 잡고 해보겠습니다. DC 했고, 정확하게 맥시멈이 10인데 2와 4 사이 3V 정확하게 나오죠. 이렇게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3V구나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1.5V. 이것도 분명히 극성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빨간색, 마이너스 하면 이것은 뭐 1.5V니까 10에 놨으니까 요 2 밑에 위치하겠죠. 2와 2.5 사이에 위치할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1.5V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AC와 DC 볼트를 측정하시는 것이고요. 이 저항 같은 경우는 저항 10배율. 저항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지금 DC나 AC 같은 경우는 측정할 때 이 안에 이 바깥에서 재는 전기의 그 흐름을 가지고 이 바늘이 움직이는 건데, 저항 같은 경우는 그냥 빈 전선을 이렇게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바늘이 움직이려면 그 전원이 필요한데 그 배터리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오래되면 몇 년 쓰다 보면 저항이 작동을 안 하면 그 배터리를 안에 뜯어서 교체해 주시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것을 저항을 이제 맞춰야 돼요. 왜냐면 물론 이 전선에도 저항이 있지만 짧으니까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제 측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항이 넘어가죠? 오버되죠? 그러면은 기계가 고장 날 수 있으니까 이걸로 반대로 돌리면 이렇게 돼갖고 0으로 딱 맞추는 겁니다. 0옴에다가 0옴에 맞추고, 그러면은 여기에는 지금 떨어졌으니까요, 무한대 표시 있죠. 저항이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항이 없이 0, 저항이 0이다. 이게 옴 단위 표시가 있죠. 0. 그래서 이제 전선이 가정에서 연결이 돼 있나, 끊어졌나 궁금할 때 전선을 뭐 다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내부를. 그래서 이것으로 측정하면은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사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전기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다 했을 때 이 중간에 전선이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0까지 안 가요.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에 페인트 칠 같은 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불안정해. 근데 이 앞에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 여기 아무런 저항이 없이 가니까 0까지 이렇게 딱 정확하게 잘 측정이 되죠. 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전선을 준비해 왔고요.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 있는데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20V 60Hz의 전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형광등이 나갔는지
스위치가 나갔는지, 전선이 단선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이제 저항을 이용하는데, 이 지금 이 전선 두 개를 제가 연결을 시켜 놨거든요.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저항값이 0 쪽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이 전선은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저쪽 끝에 전선을 제가 이렇게 이제 끊어놨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측정을 해도 바늘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전선이 끊어진 것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전선이 고장나는 경우는 없고 형광등이나 스위치가 고장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면은 스위치의 양쪽에 저항을 대고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그럼 스위치를 온시켰을 때는 영음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스위치를 그대로 대고 있는 상태에서 껐을 때는 다시 무한대로 와야 돼요. 만약에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데도 변화가 없으면 이 스위치의 고장일 확률이 큽니다.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확인할 때 벽에 스위치가 이렇게 박혀 있을 때 이 뒤에 보시면 표시 있죠? 스위치 표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하시고 저항에 측정하시면 켰다 껐다 할 때마다 바늘이 저항이 0에서 무한대로 이렇게 하면 스위치는 이상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켰다 껐다 해도 이상이 있는 것은 이렇게 바늘이 움직이지 않겠죠. 형광등이 고장나는지 알기 위해서는 스위치를 켜놓고 형광등의 이 전원 단자에 220V로 AC니까 220V로 해놓고 형광등 들어오는 전원을 찍는 거예요. 스위치를 켜놓고 여기까지 만약에 220이 들어오는데 형광등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 형광등이나 LED 등 이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류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전류, 암페어. 전류는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다 병렬로 측정을 했어요. 이곳과 이곳. 하지만 전류는 직열로 측정을 해야 전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형광등에 얼만큼의 전류가 흐르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 선이 끊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스위치가 지금 오프 상태라고 했을 때 이 스위치와 여기를 이렇게 단자를 찍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테스터기를 통해서 전류가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에 250이기 때문에 맥시멈 250에 얼만큼의 이 전류가 흐르는지 여기 바늘이 표시가 될 거예요. 아니면 뭐 이 전선을 끊어서 이 단자와 이 단자를 측정을 하면 전류가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전류를 측정하는 일은 저희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하지 않고요. 쉽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후쿠메타라는 기기가 있어요. 그것은 전류를 측정하는 것인데 이렇게 전선을 끊지 않고 지나가는 전선에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 측정할 수 있는 후쿠메타라는 기기가 있기 때문에 전류를 측정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기기를 갖고 다니면서 측정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일단 테스터기의 기초적인 이 사용법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